자, 교재 페이지는 481페이지입니다. 되셨나요? 네. 차트 문제를 풀기 전에 각각의 좀 명칭들을 외우고 있어야 풀기가 편하기 때문에 차트 구성 요소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지금 이게 완성작이거든요. 자, 제일 먼저 여기 아무것도 없는 부분 요거를 통틀어서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차트 영역. 네, 요런 부분도 차트 영역이고요. 요런 데도 차트 영역이고요. 요런 데도 차트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 액션 및 어드벤처 게임 연합 여기를 차트 제목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차트 제목. 차트 제목.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요런 흰색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그림 영역.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왼쪽에 26,000원, 34,000원 써져 있는 거 여기를 세로축. 이제 세로값축이라고도 하고 그냥 저는 세로축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 부분 여기를 보조 세로축. 여기 뭐라 한다고요? 보조 세로축. 그 다음에 자, 여기 잠수함 좀비 여기를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가로축. 그 다음 여기 가격이랑 하반기 판매량 써져 있는 거 있죠? 여기를 범례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범례.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영역 안쪽에 보면 이 그래프들 있잖아요. 요거를 계열이라고 합니다. 계열. 무슨 계열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무슨 계열이냐면 파랑 범례를 보면 가격이 파랑 색깔 막대 그래프예요. 그리고 요거는 잠수함 라인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잠수함 가격 계열. 그럼 요거는 좀비 가격 계열. 그럼 요건 뭘까요? 제로이의 가격 계열이겠죠? 요거는요, 선생님, 그러면? 소의 나라. 가격 계열. 요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점점 찍혀져 있죠? 요거는 차트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고요. 요것도 계열이에요. 요 점도. 그래서 요 점은 하반기 판매량의 차트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좀비 5의 하반기 판매량 계열, 제로의 하반기 판매량의 계열, 이런 식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잠수함 하반기 판매량 계열의 7,520 요거 써져 있는 거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데이터 레이블은 이 계열의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계열의 값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7,520원은 20은 하반기 판매량 잠수함의 계열값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는 도형이고요. 이거는 문제에 어떤 도형으로 그리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 정도만 이름 외우고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차트를 잘 익히셔야 되는 게 뒤에 저희 파포 배울 거잖아요, 선생님. 파워포인트의 차트가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익히시면 파포도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저기 학생 안 열렸는데. 어? 소프트웨어 판매하나? 응. 자, 그럼 해도 될까요? 네. 자,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형으로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조건에. 자, 이때 차트의 종류를 선택할 때 데이터도 같이 다시. 차트를 만들 때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선택을 하냐면 가로축에 써져 있는 값과 그리고 범내에 써져 있는 값을 보고 자료를 선택을 합니다. 가로축에 써져 있는 게 잠수함 좀비호 써져 있잖아요. 근데 요게 어디 써져 있냐? 제품명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품명 부분과 그리고 범내에 보면 가격과 하반기 판매량만 써져 있죠. 그래서 가격과 하반기 판매량만 선택을 해줄 거예요. 상반기나 개발사나 유형은 선택을 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차트 보고 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가로축에 써져 있는 값과 범내에 써져 있는 값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빼고. 자, 그럼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C4부터 C12까지 머리 부분 제품명을 전체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줍니다.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인 F4부터 F12까지 블럭을 잡아줘요. 머리 포함해서 자,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 판매량 H4부터 H12까지 드래그 합니다. 자, 이렇게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삽입에 가서 자, 그리고 여기 추천 차트 클릭합니다. 그러면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네. 자, 창에 보면은 모든 차트들이 모든 차트라고 있는데 요거 모든 차트를 클릭을 합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여기 왼쪽에 혼합 클릭. 눌렀나요? 네. 오른쪽에 보면 첫 가격과 하반기 판매량이 써져 있는 표가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문제에서는 차트의 종류를 뭘로 하래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래요. 지금 근데 저희는 차트 종류가 두 가지가 섞여 있죠. 그죠? 가격이 그 묶은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이 이게 문제 중간에 보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차트를 하나 변경해 달라고 지문이 써져 있습니다. 7번 한번 볼까요? 7번 조건에 서식 하반기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네. 요 7번 써져 있는 조건을 여기 지금 차트 만들 때 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하반기 판매량의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 꺾은 선형 써져 있는 거 클릭하고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꺾은 선형 종류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요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오른쪽에 보면 보조축이라고 써 있어요. 네. 찾았나요? 그거 보조축에 체크를 합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차트가 만들어져요.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 차트의 위치는 제4작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트의 위치는 제4작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차트 디자인 맨 끝에서 차트 이동 클릭합니다. 그럼 창 하나 뜨죠? 네. 기존 작업 시트가 아니고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 넣을 거라 새 시트를 클릭을 하고 여기 차트 1 지우고 제4작업이라고 씁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1작업 앞쪽으로 4작업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답안 작성 요령에 순서대로 1, 2, 3, 4작업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4작업을 드래그해서 뒤로 옮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2번 조건.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 내용으로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저희 데이터 지금 들고 온 거 제1작업 시트에서 들고 왔죠? 자, 그 다음에 3번 조건.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저희 4작업 시트 위치 바꿔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4번 조건.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해 달래요. 자, 위에 보면 차트 디자인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빠른 레이아웃 클릭. 자, 그 다음 레이아웃 몇 번? 3번. 그래서 레이아웃 3번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그래프가 굵어져요. 자, 그리고 스타일 1번은 할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타일 1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와 모양을 좀 비교해야 되는데 특히 가로축. 자, 가로축에 보면은 잠수함, 좀비호, 제로이, 릴리스토리, 다나의 눈, 아소의 나라만 나오는데 지금 중간에 골프와 풋볼을 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깔때기 그림 있거든요. 네. 있죠? 네. 요 깔때기 그림을 클릭을 해서 옆에 나오는 계열값을 보면은 범주를 보면 골프와 풋볼이 있어요. 범주에. 요거 체크를 풀어줘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면 적용이라고 있죠. 네.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그래프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깔때기 그림을 누르면 창이 닫혀요. 그래프가 저는 달랐네. 뭐를 체크를 안 하는 거죠? 안 풀었지. 골프와 풋볼이라고 했어요? 네, 골프, 풋볼. 제로도 지웠잖아요. 제로를 지우고 그거를 골프, 풋볼만 지우고 적용. 여기 문제를 보면 여기 잠수함, 좀비호, 골프가 없죠. 그래서 골프, 풋볼을 빼고. 그 다음에 깔때기 또 해야? 깔때기 다시 누르면 닫혀요. 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영역서식 차트 글꼴 굴림 11포인트 체육교육과 질감 파랑 다격질이에요. 자,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해줍니다.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름이 옆에 떠요. 그리고 홈으로 가서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 바꿔주세요. 참고로 글자 크기, 글자 모양 바뀐 적 없습니다. 그냥 외워서 하시면 돼요. 굴림 11포인트. 앞에 1부터 그거랑 똑같네요. 네. 됐나요?
자, 굴림에 11포인트 했다면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넣을 거예요. 위에 차트 도구 서식, 요 서식을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질감이라고 있어요. 질감에다가 올려놓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파랑 박엽지 찾아서 클릭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그림 영역에 클릭.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이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거 있어요. 그림 영역을 클릭. 했나요? 네.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클릭. 흰색. 네, 됐어요. 흰색이요? 네, 흰색. 흰색 배경이라고 뜰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처럼 배경색이 흰색 들어갑니다. 자, 6번 조건. 제목 서식.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넣을 거예요. 차트 제목에 클릭하고 홈으로 갑니다. 이거 글꼴 바꾸실 때요, 선생님. 무조건 글꼴 바꾸고 나중에 색깔, 그 다음에 내용 써요. 순서 바꾸지 마시고 홈에 가서 글꼴 굴림 몇 포인트래요? 20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굵게, 그리고 채우기색 흰색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를 넣어달라고 되어 있는데 테두리는 도형 테두리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자동 혹은 검정색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글자 뒤에다가 클릭하고 지우고 액션 및 어드벤처 게임 현황 써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하반기 판매량 계열 차트 종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요거는 아까 했었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마름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요거 두 개 조건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이 마름모 크기 10으로, 요게 표식이고요. 요거를 마름모 모양으로 바꿔달래요. 그래서 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죠? 그거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네. 자, 그 다음 여기에 첫 번째 거 채우기 및 선, 요거 깡통 그림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아래 표식 있거든요. 표식 클릭합니다. 그러면 표식 옵션이라고 창이 하나 더 생겨요. 표식 옵션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형식에 보면 원 모양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해서 마름모 걸로 바꿔줍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요거 10으로 바꿔주세요. 데이터 계열 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X 눌러서 닫아줍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왼쪽 위에 여기 7520이라고 써져 있는 게 레이블 값이잖아요. 근데 모든 계열이 바뀌면 안 되고 요것만 숫자가 써야 돼요. 지금 보면은 우클릭을 했을 때 요 계열마다 다 크기 조절점이 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넣으면 다 들어가요, 다. 그러므로 요거 하나만 또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클릭을 한 번 더 하셔요. 여기다. 그럼 요것만 크기 조절점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생겨요. 자, 시험 문제가 마침 오른쪽에 나와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게 오른쪽이 아니고 위쪽에 나와야 된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요거 클릭하고 한 템포 쉬고 한 번 더 클릭하고, 요거까지는 똑같고요.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 눌러주시고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 있죠. 요거 클릭.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데이터 레이블 위쪽 눌러주시면 점 기준으로 숫자가 위로 생겨요. 방향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시험 문제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서식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넣어달래요. 요게 눈금선입니다. 아까 얘기를 안 했었구나. 뭘 빼먹었다 했는데 요걸 빼먹었었네. 자, 요거 잘 보면 회색깔 얇은 선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 했나요? 네. 그리고 서식 클릭.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줍니다. 색깔이 연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색상 먼저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도형 윤곽선 눌러주시고 대시 위에서 네 번째 보면 파선이라고 있어요. 파선 클릭.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축은 세로축, 가로축, 보조 세로축 이렇게 세 가지가 축입니다. 왼쪽에 세로축을 보면 여기에 검은색 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에다가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선이 들어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로축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축에 있는 글자에다 클릭하고, 저는 좀비5 글씨에다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 오른쪽에도요? 네. 저거는요? 검정. 도형 위에다. 요거 좀비5 글자에다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이게 도형 채우기에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실수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의 모양을 보면 출력 형태와 달라요. 우리는 1000단위씩 올라가는데 책에는 2000단위씩 올라오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8000입니다. 참고로 최소값은 제가 지금 0이라고 했잖아요. 짝대기가 0이고요. 여기에 표시 형식을 회계 표시 형식으로 넣어놓으면 다음처럼 짝대기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여기 보조 세로축의 값이 출력 형태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걸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에 최소값이 0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 0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빼기로 돼 있잖아요. 이 빼기는 0이랑 같은 건데 제 1작업에 작업한 데이터에 요거를 1000단위짜 구분심표, 그러니까 심표 스타일 넣어놨기 때문에 요게 빼기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1작업에 있는 거를 안 했다면 여기에 0이라고 나와요. 숫자 그냥.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 보고 4작업에 있는 걸 보고 심표 스타일 넣을지 아니면 안 넣을지를 정하시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조 세로축 값 바꿔야 되니까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축서식에 보면 최소값에 0, 최대값에 8000 되어 있죠? 이건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기본에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얼마로 바꿔야 돼요? 2000으로 바꿔야 돼요. 2000 바꿔줍니다. 했나요? 2000 쓰고 엔터 하면 바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법례명이 가격 하반기 판매량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 하반기 판매량의 모양새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법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데이터 선택 눌러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반기 판매량 글자를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 편집 눌러줄게요. 눌렀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제1작업 H4라고 써져 있죠. 자, 이게 1작업에 있는 자료를 불러와서 차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1작업에 H4에 써져 있는 게 두 줄이기 때문에 엑셀의 그 차트에서도 두 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글자를 우리가 지정을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씁니다. 직접. 띄어쓰기 있으니까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지정한 이름으로 바뀌어요. 또 확인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 그릴 겁니다. 도형은 위에 메뉴 삽입 클릭할게요. 앞에서 5번째 도형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도형은 문제에 보니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돼 있죠. 설명선 그룹에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어요. 앞에서 두 번째 거. 그거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어있는 란에 다음처럼 드래그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주황 색깔 점 있죠? 이게 모양 조절점인데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당겨주세요.
이때 이 꼬리가요, 선생님. 왼쪽 위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꼬리는 왼쪽 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위에 세이프 형식의 도형 스타일 있죠? 요 ABC 써져 있는 거. 여기에서 자세히를 눌러주면 테마 스타일의 맨 첫 줄 부분 여기에서 요 두 번째 거 요거 클릭합니다. 그럼 색상이랑 테두리의 색깔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바뀌어요. 그런가요? 네. 그 다음에 최대 판매량 씁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 글자 없는 부분에 클릭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 굴림 조건은 없지만 굴림에 11포인트 가운데 정렬 2개 다 눌러주세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해주면 시험 문제가 끝!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지만 1번부터 9번까지 조건을 완벽하게 하시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실 필요도 없는 지문이긴 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진 않은데 되게 순서가 되게 복잡해요. 양이 좀 많죠. 근데 여기서 좀 딸딸딸딸 외워주세요. 파워포인트의 차트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쉬는 시간 좀 갖고 처음부터